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 종가 매수 OX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E3 스탁솔루션 대표 이주연 M인베스트먼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동 쪽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방산주 랠리에서 어느 정도 소외가 됐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슬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가 뭐 우주 사업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이제 방산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방산주 앞으로 수주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차 있다 이런 얘기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런 밸류적인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그 방산 업종 내에서도 좀 가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 이런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대형 방산업체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70% 이상 이제 올랐습니다만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상승에 지금 불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수주 프로젝트가 좀 지연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상에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막상 또 실적을 보니까 또 괜찮게 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00%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업황에 대한 회복이 지금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연내 그 중동 수리온과의 이런 계약 체결도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최근에 이제 그 대부분 방산주들이 또 이제 유럽 쪽 말고도 중동 쪽이랑 이제 수주를 많이 좀 체결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유럽에 대한 수주 그리고 중동에 대한 수주까지 더해지면은 하반기 모멘텀이 상반기보다 이제 훨씬 더 좀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최근에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과 FA50 이 전투기에 대한 어떤 계약 체결을 좀 할 것으로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조 원대 이상의 어떤 그 수주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좋은 것은 밸류적인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 현재 전체적인 PER을 보게 되면은 한 23배에서 4배 정도 됩니다만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현재 16배, 17배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업종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민항기도 또 이제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민항기 관련해서도 매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때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20%가량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끝나고 나서 엔데믹 이후에 이 민항기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 수요가 좀 맞물리게 되면서 이 민항기 부분 역시도 지금 수주 잔고가 꽉 차 있다라는 거, 전 사업 부분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사실 이렇게 4%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가격이 아니라 좀 가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가격도 싸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막상 내일 뭐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당분간은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종가 베팅이 좀 유효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산주들 많이 올라서 손이 안 나갔다라고 하면 지금 방산 섹터 내에서 저평가주인 한국항공우주 담아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가스공사를 여쭤볼 텐데요. 2분기에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배당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자 두 분 다 이번에도 동그라미를 들어주셨네요. 이주연 대표님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멘텀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게 대왕고래 모멘텀입니다. 일단은 내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스토리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한국가스공사가 사실 어느 정도 이 대왕고래라는 모멘텀에선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8월 말쯤에는 아마 어떤 기업이 참여를 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시간적인 또 모멘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일단은 본업을 지금 그래도 나름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적자를 보이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실적을 좀 내놨고요. 그러면서 연간으로 봤을 때는 흑자 전환이 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자를 보다가 흑자 전환을 했고 그 사업에 대한 정상화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모멘텀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이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연간 흑자 전환까지 달성을 하면서 이제 올해는 이제 배당을 다시 3년 만에 재개할 수도 있다. 또 이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같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고 흑자 전환에 연간으로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배당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포인트 들어봤고요. 비만주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비의 국내 상륙이 눈앞으로 다가온 현재의 시점인데요. 비만주에 대한 관심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오늘은 펩트론 쪽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에 대한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두분 모두 다 X네요. X 주셨어요. 이주연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거의 한 3개월 동안 300%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상승을 견인해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펩트론이 미국의 빅파마 기업과 이제 MTA를 체결을 했다. 장기 지속형급. 원래 우리가 비만 치료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제형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까지 좀 이제 좀 덜 맞아도 되게 이렇게 좀 변하게 해주는 그런 제형을 이제 펩트론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이제 좀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올라왔었는데 사실 처음 이 얘기가 나온 게 작년이었었는데 아직까지 좀 구체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계약상이 좀 공시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그거에 대한 좀 지연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뭔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좀 인식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야기가 된 지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계약 공시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일단은 공시가 정상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도 일단은 그 로열티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공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계약상의 비율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재료가 좀 새로운 재료로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제형 중에 하나가 경구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사가 아니라 이제는 경구용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암젠 같은 경우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이제 일상 임상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일단 경구용에 대한 좀 부각도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 장기 지속형 치료제에 대한 매력도가 살짝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도 조금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펩트론이 좀 안 좋은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같이 올라갔었던 인벤티지 랩도 같이 좀 주가상으로 끌려 내려갈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 이 경구용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경구용 쪽은 여전히 봐도 되는 거예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좀 나올 사실 경구용이 이제 암젠 같은 경우에는 일상 임상에 들어간 거여서 시간은 좀 오랫동안 소요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치료제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 시장은 워낙에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도는 계속 가지고 가시되 이제 개별적인 종목의 이슈에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슬이 대표님께서도 X 주셨는데요.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일단 너무 설명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그동안 올라왔던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에 기술 수출에 대한 이전 이런 기대감 때문이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게 지금 불확실성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실적도 중요하다라고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 기업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
있다라는 점들을 이제 본다면은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1분기 때도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 이제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깜짝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또 이제 어떠한 리스크 요인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은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이제 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2030년까지 봤을 때 이제 시장의 전체 규모가 한 180조 원까지 커질 거고요. 아무래도 미용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같이 커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만약에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좀 실적으로 보여줘야 될 때인데 네. 여기서 지금 너무 퍼포먼스가 좀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지금 주가가 밸류적으로 좀 고평가 상태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접근을 하기에도 이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이 비만 치료제 수급이 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본다면은 사실상 CDMO나 바이오시밀러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을 차라리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워낙에 그 시밀러 쪽이나 CDMO 쪽은 또 실적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비만 치료제는 쉬어가면서 그 수급이 내 시밀러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오히려 좀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기술 수출 결과를 좀 보여줄 때가 됐다. 펩트론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종가 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저희가 이제 두 종목 남았거든요. 조금 속도를 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입니다. 일단 의견부터 바로 여쭤볼게요. 자, 두 분 의견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주연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하이트진로도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식품 관련한 종목군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조금 부진한 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실적 결과 이후로 조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전체적인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좀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트진로는 또 내년에 베트남 그 소주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서 해외 수출 비중이 만약에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추가적인 지금 뭐 외국에 대한 수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로 좀 기대감이 많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하이트 진로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바로 이슬이 대표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실적 너무 좋게 나왔죠. 그래서 최근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유동성이 많이 부족한 시장인데 이렇게 지금 실적이 또 잘 나와주니까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현상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너무 식품 쪽에만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네. 사실 이 주류나 음료 쪽도 좀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우선은 수출액이 커지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류 같은 경우에 사실 식품과 비교를 했을 때 아직까지 수출 비중이 뭐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하이트진로 역시도 최근에 이제 그 소주 수출액만 하더라도 한 1,300억이 지금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지금 K푸드라든지 K컨텐츠에 대한 인기는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류 쪽도 앞으로 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어떤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제로 제품 관련해서 파이프라인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네. 이 부분도 좀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에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 상 가기 전에 두 분께 여쭤본 거여서 아직도 의견이 전과 같은지 좀 궁금해지는데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 여전히 종가 매수 의견 자신 있게 주셨는데요. 들어오셨어요. 이주연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고 이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추세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 초입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방 여력은 충분히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일단은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또 바로 또 이제 접근을 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래일 내일은 휴장이니까 금요일 시초가에 좀 갭이 얼마나 뜨는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갭 뜰 때 굳이 뭐 따라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따라잡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크게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게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조금 트럼프를 제쳤다 지지율 측면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좀 많이 눌렸었던 친환경 관련 주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한 게 CS 윈드였고 이제는 태양광 관련 종목들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그 친환경 ETF, 청정 ETF 이런 ETF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방 여력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